반갑습니다. 속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교사란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그리고 교사가 실제로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 교사가 실제로 어떤 만큼 급여를 받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방법, 그리고 교육대학교의 학년별 생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초등교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본 영상을 한번 꼭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교육대학교 진학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교육대학교란 초등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학교를 의미를 하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대학교 졸업생은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를 받고 초등교원 임용 경쟁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등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이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받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등교사가 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교육대학교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오갈 수 있는 중등학교 교원과는 달리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오직 초등교원 임용 경쟁시험에만 응시해서 초등학교 교사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여러 교육대학교의 학과는 모두 초등교육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입학 후 심화 과정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음악, 체육, 실과, 컴퓨터, 윤리 등의 전공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지만, 초등 임용 시험에서는 심화 전공 과목과 상관없이 전 과목을 응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육대학교를 입학을 할 때 특정 전공을 저격을 해서 들어간다 해도 나중에 졸업하고 임용시험을 치를 때는 그 특정 전공이 그다지 중요성이 크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국내에는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교육대학교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교육대학교의 경우 현재는 전국 각지의 인프라를 위해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만, 각 교육대학교를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의 초등교육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장기적인 정책인 만큼 추후에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초등교육과로 소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도 교육대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제주교육대학교라고 하나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런 교육부의 실험적 정책에 따라서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로 아예 편입이 됐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10개의 교육대학교도 언젠가는 각 지역에 있는 지거국의 초등교육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간혹 교육대학교 진학만 하면 장땡이지 지역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부모님들도 많고. 그런데 초등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본인의 출신 대학 소속 지역 응시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를 졸업한 학생이 서울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보면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초등시험에 응시를 하면은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형식이에요. 교육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인프라가 우수한 대도시 지역으로 몰리고 지방은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교육 인프라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가끔 보면은 선생님, 제가 내신도 1.00 등급이고 공부하는 거에도 자신이 있어서 그까지 가산점 안 받고 저는 무조건 서울로 응시를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 가산점의 배점이 6%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세종시나 서울시와 같이 인프라가 우수해서 아주 작은 점수로도 합불이 갈리는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산점의 적용 여부가 합불의 필수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육대학교 대입 원서 접수 시에는 교육대학교 자체의 네임밸류보다 졸업 이후 임용 응시 지역의 인프라가 어떤지가 대입 원서 접수의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교육대학교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교사 직업 훈련학교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서울교대를 나오든 청주교대를 나오든 네임밸류가 누가 좋네 마네 이렇게 다루기보다는 초등 임용 시험에 얼마나 빨리 합격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교육대학교의 학년별 생활에 대해서도 석소장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깁니다. 교육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막연하게 교육대학교 졸업해서 임용 붙으면 교사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대학교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특히 교육대학교 1학년 생활과 3학년 생활은 반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심해지는 시기도 하는데, 1학년의 경우에는 실기 수업 때문에 그래요. 우수한 내신 등급을 얻기 위해서 책상 앞에서 묵묵히 앉아서 공부만 해왔던 학생이 소고춤도 춰야 되고 부채춤도 춰야 되고 발레도 해야 되고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현타가 많이 와서 교육대학교 말고 다른 데로 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1학년 시기입니다. 그리고 3학년 시기 역시 또 하나의 반수 고비이기도 한데, 교대 3학년의 경우 4학년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육대학교 진학 이전부터 꿈꿔왔던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이상을 직접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3학년 시기이기도 한데, 그와 동시에 담당 정규교사의 엄청난 비판 등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교사로서 평생 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회의감을 갖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3학년 교생 실습 과정 이후 휴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으며, 이 중에서 고된 임용시험 준비 기간에 버틸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새로운 대학으로 반수를 준비하거나 구급 공무원 시험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대학교 지망하는 학생들은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부터 4학년 생활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바로 초등교육과에 진학을 하는 건데, 위에서 말씀드린 교육대학교가 국가에서 설립한 직업훈련 학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초등교육과는 교육대학교와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학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10개 교육대학교 이외에도 한국교원대학교, 제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을 해도 초등교육대학 졸업 자격과 똑같은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가 있고 초등교원 임용 경쟁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사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교육과인 반면에 한국교원대와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학교 소속 초등교육과입니다.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제주교육대학교였으나 제주대학교와 통합을 해서 현재는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4년제 사립종합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과 재학생들도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의 타학과 복수 전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초등교육과에 진학은 했지만 교사로서의 진도가 본인과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혹은 임용시험에 통과할 자신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통해서 아예 다른 학위를 취득을 함으로써 교사가 아닌 진로로 가는 경우도 몇 명 있어요. 교사를 지망하거나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지망하는 여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콘텐츠에서는 초등교사가 되는 실질적인 방법인 교육대학교 진학 및 초등교육과의 개설 대학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초등교사라는 직종은 엄청난 사명감을 요구하는 만큼 교육대학교와 초등교육과라는 특정한 진로 파이프라인만을 통해서 교사 임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발을 담근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진로 이외의 분야로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중에서도 특히 초등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내가 이쪽 진로로 발을 들이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 것인지 꼭 면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원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콘텐츠에서는 초등 임용시험의 여러 이슈들과 더불어서 각 교육대학교에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을 토대로 초등교사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여러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